첫 번째 달려볼게요. 이제 절도는 안 통해요. 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주택가로 오토바이 입장. 자, 갑자기 말이죠. 유턴을 합니다. 아하, 돌더니 어느 주택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자, 주인이 잠시 대문 앞에 둔 골프 가방. 아이고. 아, 저걸 내 것 마냥 어깨에 저렇게 쭉 저 골프 가방을 들고 이거 참 마음에 드는군 하면서 어깨에 댑니다. 오늘 득템 내 것 마냥 저렇게 훔쳐갑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한밤중 불 꺼진 시장에 혼자 저렇게 서 있는 남성. 아하, 자, 가게 앞 상자를 뒤적뒤적 바로 과일을 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이 모습을 다 보고 있던 CCTV 관제센터. 자, 경찰 출동시켰고 저렇게 곧 잡혔네요. 예. 앞서 봤던 그 골프 가방 절도범도 당연히 검거가 됐으니까 나오겠죠? 네, 아주 검거가 됐습니다. 울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 덕분에 절도범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영상, 지난 3일 오전 8시쯤 울산 북구의 한 주택가 대문 앞에 지금 보셨다시피 500만 원 상당의 골프 가방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CCTV 관제센터에 협조 요청을 했고 그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갔던 그 70대 남성을 딱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대 남성이 있는 주소지를 그 경찰에게 알려주니까 경찰이 그 근처를 딱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딱 체포를 했고 그 골프 가방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지난 5일 새벽 1시쯤에 울산 중구 태화종합시장 일대를 배회하던 남성이 있었는데요. 역시 CCTV에 있던 관제요원들이 저걸 딱 봤습니다. 저거 뭐지? 지금 저 사람 지금 훔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포착을 하고 그 관제요원이 이제 남성 한 명이 훔치는 장면을 경찰에게 이야기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저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관제요원들 정말 힘들 건데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CCTV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 절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순식간에 광장으로 돌진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죠. 자, 중앙선을 넘고 계속 직진을 하는데요. 자, 브레이크 고장났나? 자, 경적 빵빵 울리는데 속도는 점점 더 올라가는 사람 피했어. 차가 전복됐습니다. 아이고, 구조물을 들이받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차량에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요새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상 봤을 때는 뭔가 제동이 안 되는 모습, 이른바 급발진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28일 날 경기도 의정부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차주가 상가 앞에서 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갑자기 속도가 붙었고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브레이크 등을 밟는데도 차가 계속 나갔던 이런 장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급발진인지 보험사하고 경찰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법원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좀 올라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전면적으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지금 없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브레이크 밟는데 그게 좀 등을 블랙박스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느냐. 밟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간다 그러면 급발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비용이 그래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벽돌로 키오스크 쾅쾅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마스크맨 입장. 자, 결제 단말기로 직진.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손에 보니까 말이죠. 웬 벽돌이 있어? 잠깐만. 벽돌! 쾅! 아유, 참, 쾅! 열려라, 쾅!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지 손을 찧었어 또. 아야 합니다. 자, 딱 봐도 초보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자, 이때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합니다. 다시 벽돌 건네받아서 쾅! 자, 하지만 계속 내리쳐도 자물쇠가 떨어지지 않자 포기한 듯 벽돌만 남겨둔 채 가게 밖으로 쌩. 자, 저 때가 새벽이었다는데 저런 노력으로 공부를 해 임마 진짜 자식들아. 네, 지난 3일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고요. 저 두 명이 결제 단말기를 벽돌로 부수고 도망쳤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점주가 저 단말기가 비뚤어져 있는 걸 좀 이상하게 여기고 CCTV를 돌려봤는데 지금 보시는 저 영상, 저 모습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10대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벽돌을 가져와서 이 단말기 자물쇠를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그 과정에서 또 실수로 본인 손을 찧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까지도 잡혀 있었고요. 아무튼 그 이후에 다른 한 명이 또 들어오더니 다시 벽돌로 이 단말기 자물쇠를 부수려고 했는데요. 결국 실패하고 벽돌만 남겨둔 채로 도주했던 겁니다. 진짜 딱 봐도 초보, 딱 봐도 10대 아닙니까? 제가 잠시 조금 이런 어린 친구들 저런 것만 보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좀 안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교수님. 저 네. 녀석들 아마 경찰서 가면은 나 촉법이에요.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런다니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저런 정도로 그야말로 뭐 꺼리낌이 없이 하는 애들 같으면 그러면 아마 저 동네에서 유명한 가출 청소년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들어올 때 보면은 비칠비칠하죠. 이미 만취해서 새벽 5시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웃 주민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쟤네들의 정체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CCTV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입건이 될 텐데 입건된 다음이 문제예요. 현재로서는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 아까 말씀하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선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 무조건 뭐 형사처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도 프로그램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소년사법제도 좀 이렇게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김희열아 일진이었답니다. 오늘 그 오후에 이 기사가 뜨면서 정말 많은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학교 폭력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실제 그 학교 폭력 가해자 역을 맡았던 배우 김희열아 씨. 요즘에는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악귀 역할로 뭐 열연을 하고 있는데 연기를 참 잘한다. 호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정말 그게 있어서 저렇게 연기를 잘했나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뭐 중학생 시절에 학교 폭력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배우 김희열아 씨는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시작으로 해서 더글로리 또 경이로운 소문 그리고 지금은 뮤지컬 프리다에서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스패치가요 이 김희열아 씨가 중학생 시절에 일진 모임인 이른바 빅상지의 멤버였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갈취, 폭행 등으로 괴롭힘을 일삼는 일진 모임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학폭 제보를 한 제보자들에 의하면 이 김 씨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을 빼앗는 등의 학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는요 자신이 일단 그 클럽 멤버였음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학폭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한 적은 없다. 지금 생각하면 방관만 했던 것 같다. 나 정도는 가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였다. 사과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속사 측은요. 심력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공식 입장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당장 어제 뮤지컬 프리다에서 뭐 어떤 뮤지컬에서 프리다 칼로 역을 맡는다. 그리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또 내일은 다른 방송 녹화 예정도 있었는데 뭐 당연히 안 좋겠죠. 지금 학폭은 사실은 국민적으로 좀 분노를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개입됐고 입장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지만 방송을 준비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SNL 코리아 같은 게 목요일 날 녹화를 합니다. 원래 내일 녹화가 잡혀 있는데 지금 호스트면 하루 종일 사실 김희열아 씨가 주인공이 되는 상황인데 아마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짜놨는데 이것도 좀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또 프리다 뮤지컬 얘기도 했는데 뮤지컬도 지금 출연 중인데 앞으로 일정에서는 참가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이로운 소문 2는 이제 종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도 아이고야. 지금 취소가 된. 학폭이라는 건 사실은 사실 모든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아마 방송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낑낑 술에 끄는 강아지들입니다.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해안가 도로입니다. 산책 중인 개 2마리. 한 마리는 다리가 불편한지 절룩이죠.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수레, 웬 수레가 썰매개도 아니고 자, 저걸 끕니다. 견주는 그러든지 말든지 목줄을 또 그냥 막 끌고 가는데 저 막 질질 끌려가는 거 보세요. 자, 교수님. 그런데 저 견주 역시 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아저씨요. 다 유명하다면서요.
네, 뭐 그 주민들이 다 지금 목격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평소에도 저렇게 개들과 산책을 하는데 수레형 의자를 뒤에다 매달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앉아서 다니기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쩔룩쩔룩하면서 피가 흐르는데도 지금 아이고야. 배를 몰아서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동물 학대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예. 저런 지금 개 수레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수레는 사실은 대형견들을 이제 대상으로 뭐 그 하네스라는 거 있잖아요, 몸에다가. 그 하네스에다 연결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개는 대형견 아니죠. 아유. 굉장히 어린 개를 저렇게까지 학대를 해도 되는지 일단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다 못한 제보자께서 신고를 하셨대요. 저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당일 동해시 축산동물복지팀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동물복지팀이 이제 수의사와 같이 이 집에 이제 찾아갔다는데요. 견주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동물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와 그 뒤에 있는 의자, 그거 반려견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잠시 내가 피곤할 때 앉아 있을 용도이지 절대로 그런 용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수사를 하는 저희 수의사와 이제 복지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복지팀이 그냥 경고만 했답니다.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제보자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개들이 피가 나거나 그다음에 상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동물복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법에서 말하는 동물학대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대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으니까요. 피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학대가 아니라 그 동물에게 피할 수 있거나 그것이 불필요할 예. 때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건 학대니까요. 다시 한번 동물복지팀에서는 좀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차용증 쓰자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오늘도 이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장난으로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대뜸 차용증 쓰자는 남친 때문에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다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만난 커플인데요. 얼마 전에 사연자가 이사 문제로 계약금이 필요했는데 목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난으로 남자친구한테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우리가 부부도 아니고 큰 돈을 선뜻 빌려줄 수 없다라면서 차용증 써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거 장난으로 꺼낸 얘기고 맡겨놓은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 나올 정도로 나를 못 믿는 건가 서운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싸웠고 결국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본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더니 또 친구는 남친 뭐가 문제야?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본 뒤에 사과하고 다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 남자친구는 마음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이 장난으로 그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는요. 연인 사이에 차용증 쓰자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내가 이상한 거냐?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자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여친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진짜 웃긴다. 장난인데 왜 혼자 급발진해? 그리고 뭐 차용증? 너 나 못 믿니? 나 왜 사겨? 내가 뭐 로맨스 스캠이라도 하고 어디 도망갈까 봐? 와, 진짜 너 진짜 대박 실망이다. 결혼이라도 했으면 매일 각서 쓰자고 하겠어. 동그라미. 교수님 그 X인데요. 네. 동그라미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아니요. 안 드셨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남자친구입니다. 야, 수정, 크리스탈 돈 준다고? 빌려준다고? 너 필요하잖아. 너 돈 필요하잖아. 지금 2천만 원. 뭐 장난 뻥치고 있네.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진담인 거 다 알아. 무안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야, 그리고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도 차용증 써.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얘 진짜 웃기는 애네. 헤어져 그래. X. 야. 자, 그럼 우리 크리스탈 교수님부터. 네, 뭐 일단은 부부는 아니죠. 그래도 사귀는 관계면 신뢰 관계인데
시험에 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 빌려달라는 게 장난이라니요. 돈을 빌려달라는 거는 진짜 심각한 요구사항이고 정말 남성들 같은 경우에 고민에 빠뜨리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빌려줘, 말아야 돼. 뭐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 남성분에게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진 것 같고 그래서 차용증이라도 쓰고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그게 못마땅하다니요. 너무 과한 자기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농담으로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유, 예. 차용증 쓰고 빌려주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네. 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변호사. 저는 변호사로서 이제 뭐 차용증이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좌이체를 해주면 돼요. 계좌이체를 해주면서 증거가 7째야 빌려주는 거임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그 정도만 해놔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또 증거를 또 남기려고 차용증을 하셨던 부분은 약간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돈이 오가는데 그거 남기는 걸 갖고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빌려주는 입장은 무조건 계좌이체, 돈 받는 입장은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 그게 좀 좋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기자. 이런 상황이면 난 어떻게 한다? 아, 저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장난이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떠본 게 아닌가. 근데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장난이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살짝 여쭤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가족 여러분 반응은요? 아니요, 우리 승현님만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 죄송합니다. 승현님. 아,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나요? 자, 승현님. 예,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러면 저만 좀 약간 저는 그냥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진짜 진심입니다. 그냥 원하면 그만. 저는 정말 진짜라니까. 말씀하세요. 예, 저는 진짜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왜 부부지간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해요? 그걸 못 주면 안 사귀는 거고 그냥 주면 끝까지 다 주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정말 이거 진심인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뭘 주는 게 아깝겠어요? 저거는 10단일 때 가능한 거고요. 10단? 1000단위는 지금 1000만 원 단위인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 뭐 계약금이라면서요. 집을 사야 되는데. 뭐 그럼 여하튼 그럴 저한테 수도 있으면 없죠. 저는 있으면 줄 것 같습니다. 제 통장에 2천만 원 있으면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네, 일단 K님 장난으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하셨고요. 제나님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진지해야 합니다. 나비효과님 피나눈 형제 간에도 차용증 씁니다 하셨고요. 뷰뷰이네님 일단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하셨습니다. 레인보우님이 승현님 저 2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야? 아니 저하고 사귀지가 않으니까 뭐라는 거야? 자, 뭐가 됐든 저는 이 두 분의 재결합을 바랍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